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장애인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5부에 실린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소수자 범주의 그림책을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권의 그림책 소개해 드릴 건데 사회적 소수자 범주 기준 질문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네. 네.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사회적 소수자는 보조적인 인물로만 등장하지는 않나요? 다양한 계층과 문화권의 여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네. 입니다. 그런 질문으로 저희가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들, 흔히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그게 저희 하나의 독립된 범주고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그거를 좀 이름을 제대로 세운 거죠. 네. 예, 뭐 장애인, 이주민, 또 퀴어, 뭐 어린이 여성도 넓게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일 경우가 있죠. 예, 이런 존재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 책은 두려움의 모양입니다. 두려움의 모양. 키아라 메질리마 글,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조 그림, 제님 옮김. 네, 책이 어디서 나왔나요, 선생님? 안 보이네요. 이 책이요? 네. 목요일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예. 서지 정보가 순간적으로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였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책의 서평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그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양일까?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거대하게 느껴진다. 이 책은 서로에 대한 공포증을 지닌 어린이와 비둘기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시선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이해를 그려낸 점이 좋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실체를 가늠하도록 돕는 섬세한 그림도 인상적이다. 두려움을 견디고 한 걸음 나아가 서로를 마주한 다음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장면은 서로를 알아가는 용기이자 동시에 길들이는 순간을 보여준다. 오래된 탑과 운하, 골목길, 붉은 지붕과 굴뚝, 곤돌라 등 이국적인 베네치아의 풍경도 감정의 서정성을 더한다. 이렇게 썼네요. 네. 두려움의 모양. 작가가 좀 낯설어요. 외국 분이기도 하고, 글을 쓴 키아라 메찰라마라는 분은 이태리 분이네요. 로마에서 태어났고 아동문학 작가이자 번역가, 심리치료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분이지만 프랑스어로 또 쓴 안과 밖의 정원은 여러 상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으로는 안과 밖의 정원 이미 소개됐고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라는 그림책도 있다고 합니다. 두 아이와 함께 파리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림을 그린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조는 역시 이탈리아 작가이고요. 이탈리아와 파리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한 작가입니다. 2015년, 2016년에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었고요. 또 이분도 상 많이 받으신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마틸드, 내 친구 안토니오, 아거시의 직업 등등등 여러 그림책이 이미 소개된 작가입니다. 저만 잘 몰랐나 봐요. 네, 이 책의 표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표지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겁에 질린 어린이의 얼굴이 일부분 보여요. 눈썹부터 눈, 코까지. 네. 그리고 그 주변을 비둘기 떼들이 감싸고 있죠. 날개가 지금. 그러게요. 좀 보이는데 무서워요. 깃털이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 눈이 이렇게 비둘기 눈이 한가운데 있거든요. 맞아. 빨간색으로. 네네. 이게 좀 새의 눈을 사실 저도 좀 무서워하는데 어린이 가운데 어린이 눈동자의 어린 두려움 또 한편 보면은 비둘기 눈을 저희는 자세히 안 들여다보지만 이 비둘기는 또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걸 좀 상상하게 되는 어쨌든 새에 둘러싸인 어린이 모습. 네. 뒷면은
뒷표지는 보니까 반전이네요. 그러네요. 가운데 비둘기가 있고 얼굴이 딱 보이고 주변에 사람 손이 가득해요. 다양한 피부, 다양한 크기, 뭐 그러네요. 네. 비둘기가 빨간 눈인데 약간 움찔하는 느낌이랄까? 이 그림으로 그게 전해집니다. 무서운 내가 보기에 이 비둘기의 감정이 느껴진다. 긴장되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움찔, 긴장한 그런 비둘기 얼굴이 보여지는 그런 앞뒷면이 서로 다른 그런 표지이고요. 예. 어쨌든 표지가 뭔가 공포 영화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맞아요. 공포 영화 포스터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막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입을 막는다는 게 예전에 그 유명한 공포 영화 그런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건 좀 너무 무서운 포스터인데 여기는 입을 막는다기보다는 입이 안 보인다. 네. 꼭 막은 것처럼 보여요. 비둘기가. 비둘기에 의해서 얼굴 다 가려지고 눈, 코만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좀 표지가 조금 무서운 느낌? 들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속지를 지나서 첫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텍스트가 많습니다. 이거 첫 번째 텍스트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책의 구성이 나하고 비둘기가 번갈아가면서 화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나가 이 어린이인 나가 말을 할 때는 분홍색 글자, 첫 글자가 분홍색으로 돼 있어요. 이 어린이가 핑크색 가방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난 베네치아에 살잖아. 학교 갈 땐 수상버스를 타. 가끔 물이 많이 차오르면 학교에 안 가도 돼. 그 대신 장화를 신고 물 위로 놓인 다리를 따라 걸으며 길을 건너는 물고기들을 바라봐. 일요일이면 교회 종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펴져서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워. 밤이 되면 보트가 지나가는 물소리만 들리고 가끔 저 멀리 유람선 사이렌 소리도 들려. 겨울엔 베네치아가 안개로 뒤덮여 골목마다 그림자들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젖은 돌길 위로 내 발소리만 들려. 그럴 땐 오래된 카페로 들어가서 따뜻한 초콜릿을 한 잔 마셔. 이 동네에서는 어린이들도 카페 가서 초콜릿 마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어린이가 이렇게 약간 운하같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고 그 뒤로는 이탈리아 여기 아까 그 서평에 나온 것처럼 베네치아의 도시의 어떤 유적들 문화 건물이죠. 멋진 건물들이 이렇게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 난 베네치아에 사는 비둘기잖아. 궁전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탄식의 다리 아래에 둥지를 틀어. 관광객들이 먹을 것도 줘. 산마르코 광장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도 차에 치일 걱정은 없어. 여긴 차가 없거든. 물이 차오르면 돔이나 탑, 굴뚝 위로 올라앉아. 일요일이면 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져. 그럴 땐 곤돌라 뱃머리에 앉아 흔들리는 물결에 몸을 맡겨. 겨울밤 베네치아를 휘감는 안개도 무섭지 않아. 나는 길찾기의 달인, 베네치아의 비둘기니까.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에 이제 비둘기 그림인데 이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 건물 그 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멀찍이 종탑 같은 게 보이고 비둘기가 베네치아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 주인이 비둘기 같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이 글만 봐서는 베네치아 비둘기로. 탄식의 다리는 두칼레 궁전의 법정과 운하 건너편의 감옥을 이어주는 탄식의 다리라고 유명한 명소인가 봐요. 라고 합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니까 여기는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운하로 되어 있고 거기를 이제 곤돌라 배가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도시
그 도시에 사는 어린이와 비둘기가 각자 사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탄식의 다리는 베네치아의 유명한 명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막 사진도 많이 찍고 막 놀러 오는데 네. 그 가장 위에 이 비둘기는 그 베네치아를 어떻게 내려다보면서 그렇지. 거기 둥지를 네. 뚫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주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당당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운 좋은 두 존재들이 있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그 핑크색 가방 맨 어린이가 굉장히 겁에 질렸거든요. 네, 막 도망다니네요. 머리를 감싸고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비둘기들이 푸드덕푸드덕 되는 그림이 있고 그 안에 비둘기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어린이가 한 엄지손가락만하게 네, 비둘기 시선에서 밑에 조그맣게 어린이가 그려져 있고 비둘기는 커다랗게 하늘에서 촥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어린이 이야기는 요거 한 장만 더 읽어볼게요. 네. 사실은 나 비둘기가 무서워. 베네치아엔 온통 비둘기야. 어디에나 있어. 이건 밤이 무섭다거나 늑대가 무서울 때랑은 좀 달라. 아빠 말로는 그게 공포증이래.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어. 공포증. 이유 없이 어떤 상황이나 물건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강한 혐오감. 두려움이 100배쯤 커진다고 상상해봐. 그건 그냥 사전에만 있는 말이 아니야. 공포증이 오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콩쾅콩쾅 뛰어. 어지럽고 잠을 잘 수 없게 된대. 그런 어려운 말들 말고 내가 비둘기를 마주치면 딱 이런 기분이야.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숨이 확 막혀. 누가 내 발을 잡아 흔드는 것 같고 머릿속에 있던 말들이 바닥에 쏟아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돼. 공포증이 있다는 건 아이한텐 참 힘든 일이야. 지금 그림이 그걸 표현한 거네요. 네. 밤이 무섭거나 늑대가 무서운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밤에는 그렇죠. 안 보이고 늑대는 이제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공포증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유 없이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다.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전을 많이 찾아보라고 하고 많이 찾아보는데 이 어린이도 그런 이제 사전을 보면서 이런 공포증이 있으세요? 지금 얘기할까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네. 그러면 그다음 저 여기까지 읽기로 했으니까 저는 네. 그럼 이번에 비둘기 입장에서 쓴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 시선이에요. 바닥에 비둘기가 뭐 먹으려면 앉아야 되니까 앉아 있는데 사람의 발이 아주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발이 아마 이 어린이도 노란 장화를 신고 있는데 그 어린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간 샌들을 신고 있는 그런 커다란 발. 그 발보다 그 밑으로 비둘기가 작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나 아이들이 무서워. 베네치아엔 아이가 정말 많아. 어디에나 있어. 끈적끈적한 젤처럼 징그럽거나 송골매처럼 위험해서 무서운 게 아니야. 클레온의 동상 위에 사는 현명한 늙은 비둘기 말로는 그게 공포증이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늘의 쥐라고 불러. 나만 보면 쫓아오고 슬쩍 다가가기만 해도 발로 툭 차. 가끔 어른들은 비둘기가 병을 옮긴다고 해. 솔직히 나도 내가 어쩔 수 없어. 아이와 마주치면 깃털이 다 곤두서고 부리가 바짝 말라서 아무 소리도 못 내.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냄새도 잘 못 맡겠어. 그리고 정말이지 날 수가 없어져. 비둘기에게 공포증이 있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예, 비둘기도 공포증을 느끼네요. 네, 아이는 비둘기가 공포스럽고 비둘기는 아이들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리고 예상할 수도 없고 또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나를 쫓아오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리고 막 병을 옮긴다는 말도 하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죠. 지금 여기도 이제 비둘기들이 작게 바닥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화 신은 어린이의 그 발이 진짜 네.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뭐처럼 표현했냐면 네. 뭔가 그 전쟁 중에 군화발처럼 그려졌어요. 굉장히 그러네요. 어린이의 장화 자체가 압도적으로. 이 샌들이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 지금 발목까지 올라오는 장화. 아까 앞에 애들이 비 올 때 장화 신는다고 했잖아요. 네.
샌들. 우리 주인공은 노란색 장화 신었어요. 네. 샌들인가 봐요. 네. 아닌가? 네, 이건 샌들 같아. 샌들의 스타킹인데 어쨌든 이 발이 진짜 군합발처럼 크게 느껴져요. 비둘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린이 발인가 했는데 같은 발은 아닙니다. 예, 내내 우리 주인공 어린이는 노란 장화를 신긴 했어요. 끝까지. 어쨌든 옆에는 그냥 이제 단화 신는 어린이 있고 스타킹 신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얘네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뭐 별로 안 무섭고 애들이 뭐 무섭나? 애들이 뭐 성가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굉장히 이유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두려워하다가 중간쯤 가면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마주치는 순간이 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비둘기랑 눈이 딱 마주쳤어. 뭔가 이상했어. 왼쪽 날개는 구겨져 있고 눈은 겁먹은 것 같았어. 나를 무서워하는 걸까? 어린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비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에도 공포증이 있었던 걸까? 비둘기 공포증이라니. 늙은 비둘기 말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대. 하지만 아이도 그럴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어. 이제 서로를 인식한 거죠. 맞아요. 예. 외나무 다리를 만나서 대치합니다. 서로 노려보고 대치하다가 어떻게 풀릴까요? 이 두려운 순간이. 예. 여기 또 곤돌로 아저씨도 나와서 이렇게 막 또 노래 부르는 곤돌로 아저씨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이와 비둘기가 서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그래서 서로 처음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었다가 곤돌 아저씨가 노래를 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웃었어요. 애기가 비둘기도 웃고 서로 웃었구나. 웃음으로써 긴장이 한번 풀어진 거죠. 그 엄청난 공포와 그 경직돼 있던 몸이 웃음으로써 호흡을 하게 되고 풀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몸을 움직여볼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끝내 서로를 지나치게 됩니다. 근데 바닥을 보고 있어요, 둘 다. 그냥 안 보고 타타타닥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지. 웃는 것 때문에 긴장이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서로 맞습니다. 서로 외면하면서 지나갔다가 그렇게 마주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 비둘기와 어린이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무서워하는 비둘기,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간을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뒷표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낯설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좋습니다. 근데 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무서워합니다. 진짜 즐겁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막 비명 이렇게 여기 나온 어린이처럼 저도 피해갑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새는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데 왜 그러시지? 하는데 뭐 이게 어떤 뭐 유전자에 있는 본능적인 거겠죠.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봐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고수를 못 먹듯이. 그렇지. 고수는 진짜 유전자에 있대요. 그쵸. 그걸 못 먹는. 그쵸.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막 패턴 무늬에 실색하는 그 환공포증도 심해 있고. 공포증도 있어요. 깊은 바다. 깊은 바다 보면 되게 무서운. 물 공포증은 당연히 저는 많고. 깊은 숲. 막 빽빽한 깊은 숲. 나무가 너무 울창하면 시커멓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배경과 함께 섞여 있는 건 숲은 괜찮은데 완전히 좀 깊은 숲을 보면 공포가 느껴져요. 사진 봤을 때요. 사진도 그렇고 우연히 그런 데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건 아주 우연한 건데 그럴 때도 확 공포증이 와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었어요. 언덕배기 한쪽에 그 일본산 삼나무라고 엄청 큰 나무거든요. 그 나무 숲이 한쪽에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옆은 그러니까 왼쪽은 되게 화창해도 그 숲 쪽은 그 나무가 워낙 울창해서 새카만 느낌을 줘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외면하고 갔어요. 이게 아무가 무서워가지고. 그건 진짜 비둘기는 살아서 움직이기라도 하지. 그런 공포증이 느닷없는 게 좀 있고 새는 눈이 무섭습니다. 새의 눈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약간 외면하고 이렇게 피해. 생선 그 물고기 눈은 괜찮으신가요? 안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그런 물살이들을 이게 살아있는 걸 잘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경험이 없네요. 선생님은? 저는 약간 뾰족한 거 공포증 있어가지고. 뭐 연필끝 같은 거? 그런 거. 무서워. 찔릴까봐. 그건 사실 구체적인 그게 있잖아요. 찔릴까봐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거는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유독 그런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길고 뾰족한 거.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뭐 인터넷 보다가 뾰족한 거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뭐 비둘기 무서워하듯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종류의 하나라고 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저는 뭐 그거는 그게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는 느끼지만 무섭기까지는 않은 것 같아.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누가 연필도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피해요. 그건 공포네요. 네, 공포. 그래. 다르네요. 제가 느끼는 뾰족한 것에 대한 그런 거랑 좀 다르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깊은 sup에 대해서 네. 별로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 느껴요. 그래서 약간 경외감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산, 막 이렇게 북한산 이렇게 보면 막 멋지잖아요. 네. 바위랑 이 멀리서 봐도 굉장히 멋져가지고 막 너무 멋지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와 함께 동시에 약간의 공포감 압도돼가지고. 근데 그 숲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더 심해져. 그래서 혼자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숲은. 바다는 혼자 가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숲을 혼자 가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위험하기도 하지. 그렇죠. 있죠. 근데 그냥 이런 여기 주인공 어린이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류의 공포가 있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서. 그것도 그렇고. 약간 누군가한테는 귀엽지만. 제가 너무 익숙한 거에만 약간 다르면은 공포가 좀 드는 타입인가 봐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두 존재가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를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 감춰놓지 않고. 저는 그 점이 이 그림책이 되게 좋았던 점이거든요. 맞아요. 스스로 인식하는 것. 네, 나는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어린이도 나는 비둘기가 이래서 무서워, 두려워. 그리고 비둘기도 나는 이러저러해서 그 얘기를 소상하게 쓰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각자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물론 그 곤돌라 아저씨 때문에 킥 웃는 거가 어떤 돌파구가 되기도 했지만 사전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또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거. 네. 맞아요. 네네. 본다. 예전에 어떤 책 소개할 때도 그게 나왔는데 본다는 게 안다는 거라는 그 말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서로를 인식하고 마주보고 그다음에 처음엔 외면하지만 그다음에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정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거든요. 존재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타자를 대할 때 그 과정을 그림책에서 이렇게 차분차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경험해보거나 직접 겪어보지 않고 공포감만 갖고 있을 때랑 직접 이제 맞닥뜨렸을 때 진짜 그때의 자기 감정 또 바뀔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어쨌든 또 오랜만에 이 책에서는 그 베네치아라는 특별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거가 어쨌든 이 둘이 서로를 더 인식하고 공포감을 내려놓는 또 하나의 그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장치가 또 곤돌라가 나오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한 그 장소적인 이 배경에 집중해서 보고 이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책이 또 오랜만인 거예요. 어떤 맞죠. 특정한 장소. 마치 여행을 간 것 같은 이 안으로. 네. 베네치아 가보셨나요? 저는 진화는 가봤습니다.
공항만 들려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예전에 여행 가봤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많이. 막 떠오르시겠네요. 네, 떠올랐고, 이런 장면들이. 그리고 또 요즘에는 베네치아가 좀 그게 있대요. 오버 투어리즘? 너무 관광객이 많으니까. 힘들고 현지인들이 더 살기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또 그런 기사도 떠오르고요. 요즘에 유명한 도시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둘이 마주치는 장면 다 뭐 그 배경으로 이렇게 도시의 모습들이 원경으로 스케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걷는 장면의 뒷 배경으로 그려지거나 하는데. 이 수로의 이 운하의 한쪽에 이렇게 만났을 때 문들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그런 문을 표현한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여기 걸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다. 네. 느낌. 근데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치아가 특히 이제 바다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가면. 그렇지. 물의 도시니까. 네, 너무 쪄 죽을 정도. 겨울에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겨울에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또 이 책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배경이 베네치아가 아니라 서울이라면 어떨까? 청계천 있잖아요. 그럼 청계천에서 뭐랄까 비둘기를 만나는 비둘기 거지. 만났는데 지나가는 따릉이가 뭐 어떻게 그렇지. 돼가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이 마지막 장면도 아주 이 베네치아 도시가 이 비둘기가 나는데 쫙 보여지는 것도 멋진데 이거 보면서 사실 내가 그동안 비둘기를 너무 좀 미워했다는 반성도 좀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새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새 눈 때문에.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인간이 포식자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비둘기가 모여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꼭 가서 발차기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둘기 입장에서는. 어린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두려움의 모양, 어린이와 비둘기 각자의 어떤 시선에서 두려움이란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아름다운 베네치아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잘 그린 그런 그림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는 반달 씨의 첫 손님입니다. 반달 씨의 첫 손님, 안승아 글 그림 창비에서 작년에 나온 우리나라 그림책입니다. 서평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인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공원으로 나무 인형을 팔러온 곰 반달 씨.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세계에서 밥벌이를 하자니 모든 것이 막막하지만 먼저 와있던 길고양이에게 물 한 그릇부터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 길고양이와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반달 씨에게 드디어 어린이 단골 손님이 생기는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반달 씨는 방심하다가 그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들키고 만다. 반달 씨는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어린이와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이주노동 환대와 연대, 우정에 관한 멋진 은유가 담긴 그림책. 네. 글그림을 작업한 안승아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했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또 각자 따로 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일하는 개들, 뭐든지 뚝딱 만들기 처방전을 함께 작업했고요. 또 그림을 그린 책으로 페브 농장이 있습니다. 네, 반달 씨의 첫 손님은 어린이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 곰이 주인공인 책이에요. 네, 반달곰. 반달곰이 마을로 왔다. 이런 설정인데 이 마을로 온 반달곰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표지 보니까 노릇노릇하네요. 가을인가 봐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달 씨가 이렇게 평상 이렇게 상 같은 거를 앞에 놓고 앞치마를 하고 있고요. 검정 고양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 씨가 뭔가를 판매하고 있나 봐요. 밑에는 네. 또 박스 같은 거에 뭐가 담겨 있고 어쨌든 그런 반달 씨의 좌판? 네, 맞아요. 좌판을 차렸어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가을인 것 같고 면지 보니까 사람들이 긴팔 옷 입고 있고 네. 낙엽같이 좀 떨어져 있는 주황색 느낌이 나고요. 어떤 어린이가 킥보드 타고 뒤에 보고 있는데 이 반달 씨가 그
짐 자기 좌판을 다 싸가지고 이렇게 지듯이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꽤 무거운가 봐요. 네. 상체를 좀 앞으로 숙이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면지에 있고 그다음에 면지를 지나서 속표지가 나오기 전에 또 프롤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라일락 꽃향기와 반쪽다리 기억나요? 그날 반달 씨를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누가 만났나요, 선생님? 고양이가 뒤에서 네, 만났어요. 맞습니다. 그럼 잠깐만. 라일락 꽃향기면은 늦봄인데요? 그렇죠. 이게 1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봄에서 가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반달 씨를 고양이가 우리 이 이야기의 화자는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가 반달 씨를 처음 만났어요. 뒷모습 아까 면지에 있었던 뒤에다 보찜을 뭔가를 짊어졌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멀리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 도시로 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그림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약수통 그거 있잖아요. 물통 큰 거. 네. 거기 빨간 뚜껑에다가 물을 좀 찰방하게 받아서 주고 고양이가 그거를 이제 줬어요. 고양이한테. 반달 씨가 고양이에게 물을 떠준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은 물통에 있는 거 먹고 고양이는 이제 뚜껑에서 물을 먹어요. 거기에 나는 이곳이 낯설었고 반달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도 길고양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살핌을 못 받는데 반달 씨가 자기 물통 뚜껑에다가 물을 떠서 고양이를 보살펴 준 거고 자기는 물 먹고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둘이 같이 떠돌아다닐 때 딱 그렇죠. 겁먹어 있을 때 딱 만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잡았어요. 반달 씨도 고양이도 이렇게 약간 그 발톱으로 벽에 이렇게 쭉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흔적을 남기고 또 둘이 같이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 네. 예, 공원에 낯선 두 존재들이 만났습니다. 네, 발톱을 가는 그런 것과 낮잠 자는 포즈나 이런 게 다 비슷한 점이 또 많네요, 이 둘이.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많이 의지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반달 씨가 좌판을 또 깔고 자리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옆에 있고 그게 속표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은 반달 씨와 고양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넓은 공원이 나왔어요. 네. 이제 이제 막 노란빛, 연두빛 멋진 풍경인데 네. 반달 씨는 해질녘까지 나무 인형을 팔았어요. 꿀과 바꾸고 싶어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달 씨가 파는 게 나무 인형이었네요. 굉장히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을 팔고 있는데 고양이는 어딨나요? 반달 씨 위에. 나무 위에. 네, 나무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반달 씨를 내려다보고 있고 공원에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킥보드 타는 어린이, 뭐 산책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반달 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다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달 씨는 이제 어쨌든 뭔가를 팔으려고 하는 거죠. 반달 씨는 늘 발톱을 짧고 둥글게 다듬었어요. 인형을 만들 때 쓰는 왼쪽 앞 발톱만큼은 그대로 두고 꼭꼭 숨겼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장갑이 너무 귀여운데. 발톱은 굉장히 더 날카로워요. 오른쪽은 그 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외부에 보여지는데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데 자기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뭔가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잘 다듬어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뾰족뾰족해. 그래서 장갑을 꼈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자기 본성은 뾰족한 발톱을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나무에 긁어주고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오른발이죠. 네. 완전 짧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거스른 거죠. 그렇지. 자르고 또 막 털로 수북히 덮여 있어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 네. 그래서 하품할 때는 주위를 살폈어요. 언젠가 하품하는 반달 씨를 보고 달아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네요. 그러네요. 오른 발톱 깎았고 하품할 때도 입 다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포감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막 이빨이 다 드러날 테니까 삐쭉삐쭉한 송곳니 이런 게 드러날 테니까 그걸 막 가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무섭게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반달씨는 정말 낯선 존재죠. 네. 손톱은 길고 이빨은 삐쭉삐쭉하고 좀 무서운 존재. 아까 그 두려움의 모양의 두려운 것처럼 여기는 실제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낮은 보내고 밤이 되면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양이랑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뭇가지에 자기 소지품 걸어놓고 이제 달도 떴고 가로등도 밝아졌어요. 그런 둘이 지내는 장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반달씨는 낮에 주운 나뭇가지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나무 깎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이 들고는 했지요. 꿀바른 도토리를 좋아하는 아기곰 이야기를 반달씨가 들려줄 때면 오래전에 헤어진 엄마랑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이게 이제 고양이 얘기잖아요. 반달씨가 이제 인형을 만들고 밤에 이 인형 만드는 장면이었구나. 예, 열심히 이 잘 다듬어진 왼손으로 막 이렇게 인형을 만들고 이야기도 들려주네요. 어쨌든 이들은 네. 집이 없는 거죠, 쉼터가. 그렇죠. 공원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러네. 불편한 나무 위에서. 그렇지. 그러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내일 이제 할 거를 장갑을 벗어두고. 밤에 또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돼서 그 아래에 다시 좌판을 열었어요. 나무 그늘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날 한 아이가 왔어요. 이제 여름인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고요. 근데 더워졌습니다. 종종 마주치던 얼굴이었죠. 곰은 나무 인형을 팔고 있고 고양이가 빠꼼히 보고 있고 어린이가 와서 뭔가를 꺼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이의 시선하고 네. 이 반달 씨의 그 좌판에 인형들이 딱 그 눈이 마주치는 그러네요. 높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 반달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어린이가 다가와서 뭔가 꺼내서 건넵니다. 달빛처럼 웃는 아이는 반달 씨의 첫 손님이 되었어요. 뭘 줬나? 이게 뭐죠? 꿀통입니다. 네, 꿀통을 반달 씨에게 줬어요. 반달 씨 손은 여전히 한쪽은 장갑을 끼고 있는 그런 손인데 꿀통을 받고 반달 씨가 나무 인형을 아이에게 줍니다. 어린이에게. 그러니까 어린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달 씨는 이거를 팔고 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그런 존재인 거죠. 네. 네네. 그런 장면이고, 네, 드디어 첫 손님, 반달 씨의 첫 손님 어린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이는 날마다 반달 씨를 찾아왔어요. 눈을 반짝이며 다가오면 나와 반달 씨는 어쩔 줄 몰랐지요. 때로 가져온 음식을 우리와 나눴는데 반달 씨는 아이가 돌아간 뒤에야 조심스레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이는 이제 반달 씨를 매일매일 찾아왔고 이 고양이와 반달 씨는 아이를 기다리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반달 씨는 같이 먹지 않았네요. 그림에 보면 우와 뭐 진짜 꿀벌 같다 이렇게 아이가 말하는 것도 있고요. 고양이가 밑에서 이렇게 자기 밥을 먹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반달 씨는 아이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약간 눈이 네,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만든 인형들을 이렇게 먼지를 터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좀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다. 네.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사실 먹는다는 것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친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뭘 그렇지. 먹는 게 어색한 사이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간식도 어린이가 돌아간 다음에 먹고 그냥 자기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좀 낯설다? 그런 거 봐요. 네. 이 앞치마가 재밌네요. 산기슭 쌈밥이라는. 그러니까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일하고 맞지 않는 어쨌든 그런 어딘가 얻었을 법한.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이 반달 씨가 네. 지리산 출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리산에 실제 반달곰이 살잖아요. 그렇죠. 네, 방사했잖아요. 키워서. 그렇죠. 네. 그 산기슭 쌈밥도 딱 너무 약간 어울리네요. 지리산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와
이 반달씨,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렇게 조금 친해지는 과정이 표현돼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텍스트가 없이 이렇게 전면이 공원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아직 오지 않았죠? 네. 기다리고 있나 봐요. 이렇게 약간 바람이 부나? 그래서 큰 우산 같은 거를 반달씨가 쓰고 있는데, 이가 우산이 좀 망가진 우산 같은 거? 예.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걸 쓰고 누가 있고. 버린 골프 우산이네요. 그런가 보다. 어디 CC라고 써있고 아, 진짜? 골프 컨트리 클럽? 네. 네, 맞습니다. 그러고 양동이로 이제 새는 빗방울 받고 있고요. 네. 빗물 받고 있고. 네. 이거 먹나 봐요. 약수통에도 받는 거 보니까 이거를 빗물을 버리지 않고 네, 버리지 물을 않고. 받아야지 이 물을 사용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랑 어른이랑 우산 쓰고 지나가는데 혹시 네. 이게 그 아이 아닐까 하고 보는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매일매일 왔으니까. 맞아요. 매일매일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아마 오지 않아서 둘이 어린이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여름이 됐어요. 매미 소리가 굉장한 날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탓이었을까요? 반달씨가 장갑을 벗더니 아이가 가져온 수박을 발톱으로 쿡 찍어서 우적우적 먹었어요. 그러고는 아이가 그린 곰에 그림까지 그렸지요. 네. 아, 이제 비로소 이 책의 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린이와 반달씨가 아니죠. 반달씨가 좀 마음을 열었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먹었고 같이 먹었고 이 장갑을 벗었잖아요. 장갑도 벗었고 아까 앞에는 함께 먹지 않았는데 아마 저는 그 이유가 장갑을 벗기 싫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예. 놀랄까 봐. 예, 그래서 장갑을 벗을 수 없으니까 먹지 않았어요. 고양이도 먹고 어린이도 먹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장갑씨가 이 장갑씨래. 반달씨가 장갑을 벗고 예, 수박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도 같이 먹고 다 같이 먹고 또 그림도 그려요. 아, 지금 어린이가 네. 곰을 그렸거든요. 네. 근데 반달씨가 거기에 추가한 것은 자신의 반달 그 무늬, 가슴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반달곰이다. 상징. 이거지. 네, 정체성. 나는 반달곰이다. 맞아요. 그거를 완성해줬어요. 네, 감추었던 오른손 그 날카로운 그 발톱, 손톱 발톱이 있는 그걸로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산기슭 쌈밥 앞치마를 계속 메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린이는 네. 반달 가슴곰에 반달을 볼 수 없었어요. 아, 맞았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게 진짜는 이것까지 완성이야. 선생님 중요한 걸 발견하셨습니다. 이 앞치마가 왜 나오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모른 거죠. 몰랐죠. 반달곰이 이렇게 생겼고 손이 그런 거랑 또 몰랐고 가슴에 그런 무늬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드디어 곰이 손을 벗어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걸 드러내고 또 내 가슴에는 이런 무늬가 있단다. 이것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린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 있잖아요. 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리고 고양이도 옆에서 지금 덩달아 밥그릇을 엎었어요. 그 꼬리 털이 곤두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고양이도 같이 놀란 거 아니에요? 몰랐죠. 고양이도 몰랐을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고양이는 발톱을 알고 있던 존재지만 어린이가 놀랄까봐 지금 반달씨가 드러낸 것에 대해서 놀란 것 같아요. 발톱을 드러내다니.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나는 반달씨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려야 할지 발톱을 가려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고 그 사이 아이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맞네요. 이 고양이 시점이니까 반달씨가 저렇게 자기를 확 드러내는 걸 보고 여태까지 가렸는데 이걸 감춰줘야 되는 건가? 막 놀래가지고 막 허둥대는 고양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제 그게 앞장면에 중요한 게 있었네요. 단서가. 하품마저 가리고 하는데 그렇지. 반달씨가 먹는 것 행위 자체가 이빨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 너무나 놀라게 할 수 있어서 네. 고양이가 그 점을 많이 걱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빨과 발톱. 근데 또 공교롭게도 수박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붉은색으로 물들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꼭 붉게 누구를 뭔가 해치운 듯한 해치운 것 같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빨을 가려야 할지 발톱을 가려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다. 이제 고양이와 반달 씨는 친구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에게 그렇게 다 드러내는 게 이 고양이는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막 당황한 상황이 반달 씨 뒤로 막 넘어지고 있고 막 입에서 그 수박이 튀어나오고 고양이는 그 반달 씨의 그 오른쪽 왼쪽이군요. 매달려 있어요. 고양이는 장갑. 이 반달 씨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반달 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이것도 애정이네요. 그래서 반달 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반달 씨의 진짜 모습을 알아챈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대요. 이거를 반달 씨가 아마 고양이하고 얘기하거나 해서 고양이가 이미 알고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놀라고 그거를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이 장면에서는 밤하늘에 구름이 그려져 있는데 네. 구름이 이제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네네. 장면. 사냥꾼들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반달. 이게 이제 우리 반달 씨의 그 딱 가슴에 있는 위치해 있고. 네. 도망가는 반달 씨. 네. 아마 과거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 맞습니다. 표현했죠. 구름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어린이가 반달 씨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라고 느끼는 그런 공포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반달 씨하고 고양이는 이제 짐을 꾸려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아래쪽 면으로 어린아이가 이 어린이 주인공 어린이가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챙기고 있죠. 네. 예, 가방에 챙기고 애쓰면서 표정이 아주 명랑해 보이고요. 끙끙 힘들어서 무거운 가방을 챙기는 모습, 잠옷바람이네요. 아마 반달씨에게 뭔가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네. 이건 또 이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라고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반달 씨에게 먼저 첫 손님이 되어준 어린이와 이 반달 씨가 어떤 이야기를 펼치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이 선생님 굉장히 포근하죠. 네. 따뜻하고 포근하게 예뻐요. 예, 이렇게 색연필이 중심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그림이라는 거, 물감도 간간히 썼는데, 그래서 길 떠나온 곰이 어떤 일을 겪고 맨 뒷면지나 이렇게 보면은 뭔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 그런 그림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 맨 뒷면지 보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달빛 흐르는 밤, 라일락 향기 가득한 나무 아래에서 다정함, 용기, 믿는 마음, 새 친구가 전하는 우정의 언어. 화자인 고양이와 우연하게 만나는 어린이와 반달씨 간의 우정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여기서는 우리가 뭐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선생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정말 굉장히 단순하게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서평에 써주신 것처럼 이 반달씨가 이주민이라는 그렇죠. 시각을 가지고 보면 또 그 점에서도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그 어린이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 중요한 장면에서. 맞아요. 네, 거기서 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어린이가 이 길고양이를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점도 과연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나 그런 존재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또 되돌아보는 어린이들한테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기엔 조금은 힘들 것 같지만 어린이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 이 독자의 경험이나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네. 여기가 아까도 저희가 한참 얘기한 그 발톱, 그다음에 발톱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선생님 이제 그 어린이가 그린 그림에 반달 무늬를 추가했다라고 표현하신 부분, 그 장갑을 낀 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덜 드러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같은
물론 다 보였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러낼 수 없는 존재. 뭐 이게 뭐 이주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낯선 공간에 가면 이주민이 아니어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나를 그렇죠. 네, 드러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성격을 좀 뭐 죽인달까? 표현하지 않는달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타자가 됐다라고 느낄 때 누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달씨를 통해서 저는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여기 뭐 나무 인형과 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해석하려고 들면은 아주 단순하게 즉자적으로 뭐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럼 뭐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그런 어떤 노동의 현장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건데 우리 관계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동물로 이렇게 그런 큰 이야기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을 볼 때. 네. 근데 이제 얘는 그래도 좀 뭐랄까 이 따스함을 잘 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를 화자로 내세운 것도 이제 적절한 게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게 어린이나 반달씨가 주인공이었으면 이런 느낌이 덜 났을 텐데 이 길고양이가 화자이다 보니까 또 약간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이 반달씨에 대해서도 거리가 생기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거리가 생기면서 또 이 고양이 자체도 소수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성공적인 서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고양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그냥 어떤 일방의 얘기였겠죠. 네,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양이는 사실 반달씨는 우리가 완전히 이 어린이가 이 반달씨를 사랑한다고 해도 집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야생에 살아야 되고 그렇지. 꿀을 먹어야 되고 네.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길고양이는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집 안으로 또 들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간적이죠. 네, 중간적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좀 중간 역할을 잘해준 것 같고 또 반달씨가 발톱을 숨기는 거 보면서 이를테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김치를 먹고 싶은데 네. 김치를 못 먹는 거죠. 냄새 날까봐. 똑같은 거지. 집에 와서 김치를 먹고 울면서 나는 김치를 먹고 싶은데 학교에 싸갈 수가 없고 도시락으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죠. 옆에 친구가 김치볶음밥을 갖고 온다든지 나 한국 식당에 가봤다. 뭐 이렇게 해주면서 김치 먹으러 가자고 먼저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김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요즘은 또 핫하니까 K푸드가.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거를 유추해서 생각하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요. 편안하게. 네.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존재 이 세 존재 중에 난 누구한테 더 감정이입이 되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런 얘기 나눠보는 것도 이 자체 그림책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도 있지만 더 풍성하게 독서에 대한 경험 얘기해보면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레이어가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이 책도 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얘기는 안 했지만 과연 이 어린이가 이 반달씨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거 꼭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네네. 그래서 이 세 존재 간의 우정을 다룬 반달씨의 첫 손님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 다 읽었는데 선생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했지만 또 한번 생각을 좀 깊이를 넓혀주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두 권 다. 내 입장에서 대입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이렇게 나라면 어떨까라는 거를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사회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거를 대입해서 좀 어린이하고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어떤 수업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청중들이 제일 좀 소수자 얘기를 할 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네,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존재로 살고 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와닿는 비유. 아까 제가 김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외를 갔을 때 뭐
북미나 뭐 유럽을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원 오브 아시안일 뿐이고 나의 여기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다 모두 다 조금씩 소수자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맞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그걸 잊으면 안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낯설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소수자성을 이해하고 나라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라고 자꾸 공감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게 우리가 이런 책을 자꾸 읽는 이유이고 또 다운 북클럽이 다양한 책을 계속 선정하고 함께 독려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역지사지를 결국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